안녕하세요. 유라차차이 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부터 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늘 영상만 보시고 제대로만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혹시나 대통령, 경찰청장이랑 사고가 나도 절대 피해보는 일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5.6건, 즉 6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는데 정작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우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변을 잘 살핀 다음에 내려서 주변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사람이 제일 먼저 크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차량 파손 여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80% 이상은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전치 2주 이하의 사고고요. 차도 크게 부서진 거 아니고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크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한번 내려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혹 사고 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해 드릴게요 하고 차에 계시면 됩니다. 차에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르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영상들 다 녹음하시고 녹화 따놓으시고 그 다음에 경찰까지 신고하셔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내려서 상대방 사람 많이 다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보험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를 하면서 이제 차량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셔도 되고 차량 사진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보험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차 사진을 찍을 때는 내 차 어디가 파손이 되었고 어떻게 부서졌고 이런 거 자세히 찍어 놓으시면 되고요. 상대방 차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고가 났는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이게 잘 체크가 안 되면은 상대방 차가 내 차랑 사고가 안 난 부위에도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접수하기 전에 내 차, 상대방 차 잘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사고 난 상황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을 좀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주변 차선, 내가 진입을 했던 차선, 그 다음 내가 가고 있던 차선 이렇게 주변 상황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이게 어디로 가는 방향이고 그 주변에 이제 어떻게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찍고 혹시나 사진은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나면은 차를 조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은 보험회사 직원, 출동기사님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블랙박스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핸드폰이나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영상 촬영을 해서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차량 사고 출동기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부터는 굳이 상대방 이제 사고차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 차량과 이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상대방 보험회사, 내 보험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이 자리에서 대무 접수랑 대인 접수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파손만 가지고 대무 접수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서 온몸이 몸살 나듯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혹시나 정말 경미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괜찮다 하시면은 보험을 굳이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수 자체가 취소가 되고 사고건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대인 접수만 해달라고 하시고 혹시나 그 다음날 아프실 때 병원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저희가 사고 처리 이렇게 저렇게 해주다 보니까 하루 이틀 뒤에 진짜 몸이 아파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은 보험 사기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미리 대비해서 처음부터 대인 접수 요청하셔서 대인 접수 번호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대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는 서비스 센터에서 하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정식 서비스 센터들이 정직원이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렌트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는데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1급 정비업체로 많이 넘기는 편입니다. 혹시나 아는 정비소가 있다면 아는 정비소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는 정비소가 하나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 하면은 보험회사 출동기사님들이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사고 처리 잘하는 그런 정비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차량을 입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렌트카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차량 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렌트카를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차량 수리를 안 하고 미수선 처리, 현금 처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렌트카 사용을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서 조금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 처리가 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파손 여부도 잘 모르겠고 미수선도 모르겠고 뭐가 이득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 우선 서비스센터 차량을 입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입고를 하셔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 그 다음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비스센터 입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주차비라든지 뭐 센터 견적비, 보관료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헷갈리고 너무 결정을 못 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센터 입고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처리가 완료되었는데요. 가장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사설 레카 차량들입니다. 사설 레카 차량들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고가 난 자리에서 바로 갓길로만 빼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빼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차를 한번 그 레카차에 달았다. 다는 순간 이제 눈탱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 차가 좀 막힌다고 할지라도 좀 기다려서 내 보험회사,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출동 기사님에게 이제 레카를 달고 차를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살랑살랑 조금씩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딱 사고가 났을 때 혹시나도 뭐 소리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제일 주의할 거는 사설 레카 차량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접수하고 사람 괜찮은지 여부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다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까먹을 수 있어서 뭐 혹시라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보신다면은 혹시나 사고 나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렇게 내렸는데 상대방에서 술 냄새가 난다거나 뭐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저쪽이 가해자 100% 가해자인 입장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영상이라든지 음성으로 동의를 구하고 자료도 남겨놓으시면 좋고요. 진짜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다 무시하시고 경찰차 바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사고 났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렸고요. 사고 사진은 무조건 사진, 영상 같이 남겨놓으시면 되고 대인 접수 같이 하셔서 혹시라도 그 다음날 아픈 거 이런 거 대비하셔서 조금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 하면은 뭐 내가 사고 난 사람이 뭐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을 앞으로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뭐 대물 미수선 처리 잘하는 법, 그 다음에 대인 2주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 합의금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해놓으시면 이런 정보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